안녕하세요. 길어드는 미술관 그림 읽어주는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뭉크의 절규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볼 때 무엇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저는 그림의 내용이나 몇 가지를 찾아보다가 사실 저 화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뭉크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을까? 자, 바로 그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절규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전 뭉크는 무얼 그렸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그의 이름을 알린 첫 번째 그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병든 아이라는 그림입니다. 뭉크의 나이 22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한참 명랑한 혹은 활기차야 할 그 청년 시절에 왜 이렇게 어두운 그림을 그렸을까?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습작이라는 그림의 제목이 붙어 있었고 후에 병든 아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좀 어둡고 좀 우울해 보이는 누군가 어딘가 병이 걸린 아이의 모습을 그린 거 아닌가? 뭐가 문제죠? 라고 하실 텐데 당시에 이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화를 냈고 마치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이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 같은 충격으로 심지어 길에서 만난 사실주의를 표방하던 화가는 뭉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이 사기꾼아, 어떻게 이딴 막 나가는 그림을 그리냐? 그러자 뭉크는 이제 손톱이라든지 단추를 자세하게 그리는 화가가 나조차도 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그렸던 뭉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뭉크는 사실 5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자리를 메꿔준다거나 아이들을 좀 더 잘 보살폈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인을 잃은 슬픔이 더 컸는지 오히려 우울증에 빠졌고 종교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15살 무렵에는 1살 위 누나였던 소피에가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의지하던 누나마저 잃게 되자 뭉크에게 사로잡힌 한 단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 25살 청년에게 이렇게 어두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어쩌면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눈에 띄어지게 되었고 1892년 베를린에서 첫 전시회를 열자는 기막힌 제안을 받게 되죠. 자, 뛸 듯이 기뻤던 뭉크는 그의 그림들을 모두 가지고 베를린으로 떠나게 되고요. 이 그림에도 바로 병든 아이도 속해 있었다고 하죠. 자, 굉장히 기대에 차서 베를린에 도착해서 첫 전시회를 열었지만 엄청난 혹평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전시는 찬반 투표를 통해 일주일 만에 전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죠. 이걸 심지어 뭉크 스캔들이라고까지 불리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거를 앞서서 반대했던 그 독일의 화가의 그림을 잠시 보시면 왜 그 화가들이 뭉크의 그림을 보며 충격을 받았는지 안톤 폰 베르너의 작품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이 뭉크 스캔들 덕분에 독일은 큰 충격이 받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뭉크를 이제 유명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이후 독일 6개 지역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 그는 승승장구하게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와 전시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독일의 표현주의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뭉크는 독일에 머물며 그동안 내면에 되게 짓누르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불안을 마음껏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1895년 절규를 그리게 됩니다. 사실 절규는 이전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다르게 좀 그려진 그림이 따로 있습니다. 자, 절규 이전 다른 제목을 뭉크가 붙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상하던 뭉크는 이 그림의 공포 혹은 비명이라고도 불렀다고 하죠. 이 두 단어에는 극도의 공포를 의미하는 어떤 생각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지금에 와서는 절규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은 한 점이 아니라 네 점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다른 기법으로 그림들이 그려져 있긴 한데요. 뭐 광고라든지 뭐 영화, 애니메이션 등 혹은 아주 많은 패러디를 낳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그림이 그렇게 우울한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좀 더 다른 제목을 하나 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도 함께 그림을 관찰하시면서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절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보며 아무도 간섭하고 있지 않죠. 모든 사람들의 침묵 혹은 인간의 비참함 앞에 있는 타인의 침묵 혹은 신의 침묵을 암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림의 제목은 절규보다 침묵으로 불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뭉크의 절규에 붙여진 여러 제목,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TMI 토크입니다. 자, 오늘의 TMI 토크는 조금 더 밝고 재밌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여행을 준비하던 차에 에어비앤비를 주로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요. 이런 제안을 하나 받아요. 노르웨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예약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와, 뭉크의 고향 노르웨이는 어떻게 그런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이런 혜택을 갖는 나라의 이름으로 저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린 TMI 토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뵙기로 하죠. 오늘 귀로 듣는 미술관 뭉크의 절규였습니다.